저희 집이 올림픽공원 바로 옆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는데 온양이 전에는 상당히 그 거리감이 있었거든요. 1호선의 끝이니까. 근데 SRT가 생겨가지고 수서에서 타니까 이제 천안 아산역이 내려고 전철 1호선 타고 10분 오니까 걸어올면 여기 걸어올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온양 온천을 새롭게 발견을 한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오늘 강의는 선생님들께서 이미 설문조사, 구글 설문지로 하셨는데 7분이 응해 주셨어요. 근데 7분이 5문항에 답을 해 주셨기 때문에 35문항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 시간이 2시간 가지고 35문항을 할 수 있을까? 그걸 좀 구조화하고 그랬더니 이제 12문항이 됐어요. 그래서 12문항도 만만치는 않습니다만은 오늘 강의는 아마 처음 이런 전부 선생님들이 이것이 힘들어요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도 제가 의견을 추가한 게 없습니다. 답에만 제가 했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오늘 다른 선생님들도 내 주변의 선생님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도 아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전에는 그냥 그 조건 어쩌고 이래가지고 제 2시간 잘난 척하고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작 선생님들이 무엇 때문에 막혀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오늘 그래서 집중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오늘 강의 칠판이 저는 강의 칠판을 그 전에 코로나 훨씬 전부터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노력으로 수업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카페를 썼어요. 그 중에 가장 네이버 카페가 좋은 게 뭐냐면 주소가 간단해요. 카페 이름에다 처음 쓴 글은 1번, 두 번째 쓴 글은 2번. 그래서 학부모님하고 소통하기, 아이들하고 소통하기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도 지금도 오늘 강의도 그냥 네이버 카페입니다. 거기에 트렌드 129, 교사 119에서 낯선 행동 119라. 그래서 688번째 글입니다. 이것이 글이 많이 올라가는 건 좋지 않은 일이에요. 애들이 낯선 행동이 더 많아진다는 거니까 제가 소개를 여기 책을 선생님들께 소개해드릴 카페 돌봄치유교실이라는 카페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봤다. 돌봄치유교실 여기 명함에 있어요. 선생님 명함 혹시 받으셨나요? 명함에 첫 번째 주소가 돌봄치유교실 카페입니다. 거기 가시면 게시글이 10,000개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검색어로 해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저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중등에서 근무를 했지만 집사람이 초등교사예요. 2년 남았나? 좀 그렇고 올해는 2학년 담임을 맡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집 둘째가 상담교사예요. 초등 상담교사. 그래서 지금은 더 긴밀하게 이렇게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돌봄치유교실, 그 다음에 번역, 제가 그래서 영어과라서 얘네들은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다는가, 훌륭한 교장은 무엇이다는가, 이거는 번역서입니다. 교사 리더십에 관한 책이 우리나라에 없어요. 없었을 당시. 이것도 번역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집필한 거 학급 경영은 이렇게 그 수업에 교사를 읽고 이렇게 그 중에 제가 이 4권의 책을 선생님들 퀴즈 내서 맞추시면 드리려고 상품으로 가져왔어요. 마음에 점지를 해놓으세요. 맞추시면 드릴 거니까.
이 중에 어느 책이 제일 많이 팔렸을까요? 맞추시면 제가 상품 드립니다. 네.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라는가 정답입니다. 네. 2009년도에 나왔거든요. 그게 10년이 넘었어. 그런데도 지금도 가장 잘 팔리는 책입니다. 그다음 제가 애착을 갖는 거는 학부모 상담이 책이에요. 이거는 나이 갈수록 애들도 까칠해지는데 애들보다 더 까칠한 거죠. 어머니들. 학부모님들 상담하는 거.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실은 필요하지만 선생님들께 저는 퇴근 시간에 사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너무 과로 상태야. 거의 소진 상태입니다. 선생님들이. 저는 그걸 어떻게 하냐. 제가 운영하는 속한 단톡방이 약 300개 정도. 저는 그 단톡방에 저하고 선생님들 중에도 혹시 있을지 몰라. 그 단톡방을 통해서 전국의 현재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근데 선생님들이 거의 소진 상태야. 방학하는 첫날 걱정이 개학하는 날 걱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대한민국에서 개학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퀴즈도 냈어.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교사. 첫 번째는 다문화. 지금 여기 중앙초가 다문화의 문제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사소통 불가하다. 가정에서 학생 생활 지도에 대한 협조적인 뭘 알아야 협조할 거 어머니들. 외국인 학생들 같은데 외국인 학생들이랑 한국어를 몰라서 예외로 들어가는 구조적인 학교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죠. 그러면 근데 문제는 이렇다. 교수법에 첫째는 저는 이제 아이들끼리 코로나 시절에는 이제 안 됐죠. 아이들이 서로 돕도록 만드는 거, 그러니까 동료 멘토링이라고 해서 어떤 아이가 어디에 더 재능이 있으면 거기에 애가 짝으로 해서 선생님이 되도록 해주는 거. 이거는 선생님이 못하는 역할을 아이들이 해주더라고요. 동료 멘토링을 권하고요. 그다음 진로지도. 지금 여기 아이들 러시아어 애들이 제일 많다면서요? 그죠? 자, 그러면 진로도 선후배 멘토링도 가능한데 그 러시아어과를 알아야 되죠. 충남에 러시아어과가 있는 대학교가 있다 없다? 어디 있어요? 제가 찾아봤어요. 이게 핸디캡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장점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 러시아 애들이 많단 말이야. 이건 전국에서 없는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 왜 이걸 어려움으로만 느끼고 그런데 제가 오늘 찾아봤어요. 근데 충남에는 없어. 대전대학교. 제가 검색하니까 다 나와. 뭐 챗 GPT 그런 거 쓸 필요도 없어. 그냥 제가 오늘 찾아봤어요. 러시아어 학과, 대학교들이 여기 충북대학교인가? 그리고 대전대학교가 러시아어과. 그러니까 걔네들 거기에 있는 대학생들을 찾아야 돼. 그래서 걔네들을 우리 아이들의 멘토로 끌어오는 방법은 없어. 우리가 다 못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우리 애들도 여기
주변에 러시아 애들 있잖아. 이거는 무궁무진한 러시아가 만만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런 천혜의 조건을 활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대전대학교나 충북대학교의 학과장님이나 이런 데 자매결을 맺어가지고 얘네들을 지금 여기 러시아 애들도 그래요. 그냥 생활 수준이 어떤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생활 수준이 어려우면 자존감이 굉장히 약할 거라고. 근데 학교에 와서 그냥 이해도 잘 안 돼. 왠지 뒤쳐져 있는 느낌이 들어. 그러면 애들이 어떤 행동 하겠어요? 긍정적인 행동, 부정적인 행동. 애들이 부정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이들이 갖고 있는 특징을 우리가 귀신처럼 찾아내잖아요. 아이들이 보니까 거기 애들 그림, 복도 오늘 보니까 그림이 효도 그림 그리는 거 보니까 이거 예사롭지 않는 애들이. 근데 그 누구나 군뱅이도 무슨 재주 있어? 부르는 재주 있다고 애들이 뭔가 하나는 재주 있어. 제가 오늘 그 얘기를 그 귀신 같은 눈을 우리가 뜨면 얘네들하고 이 충남의 최고 명문 초등학교를 만들었습니다. 나름 잘 팔았는데 실제로 선후배 멘토링에 가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 학습 스타일, 요거는 그 러시아 애들하고 우리 애들하고 학습 스타일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애들은 청각, 시각, 촉각 세 가지 중에 우리나라 애들은 청각, 시각, 촉각 중에 무슨 학습자다? 동시에 여기 누가 시각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쪽에. 네. 제 보는 저요? 네. 교사 1부. 교사 1부 하겠습니다. 네, 교사 1부고. 우리나라 애들은요,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시각 학습했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가능한 많은 그림 활동 이런 걸 많이 시킵니다. 근데 러시아 애들의 학습 특성이 꼭 같다고 볼 수 없어요. 그 아이들이 신체 학습자일 수도 있어요. 걔네들이 가령 움직임이 활발해. 애들이 수업 시간에 가만히 앉아 있기를 어려워해. 그거는 애들이 산만한 게 아니에요. 그건 애들이 신체 학습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그런 특징을 보이게 되면 재빨리 수업을 바꿔버려야 돼요. 수업은 1반부터 10반까지 다 달라야 돼요. 그 반의 아이들 학습 스타일에 따라서. 또 어떤 반 애들이 막 신체 학습 스타일이죠? 그러면 거의 매 시간 노래할 기회 불러주고 이렇게 돼야만 애들도 살고 선생님도 살고. 네.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선생님들은 저는 중등에서는 영어나 수학인데 수준별 수업이라는 걸 하는데 저는 이 수준별 수업에서 하만 전공을 한 거야. 왜? 생활지도 부장을 하다 보니까 꾸러기들 사고 치는 애들 다 무슨 반에 있어? 다 하만에 있더라는 거야. 그 걔네들을 돌보면 내가 생활지도도 쉬워지겠더라고. 그래서 아예 그냥 첫 해부터 꼴찌반을 맡아서 선생님들의 고민, 공부 못하는 애들의 고민, 저는 걔네들 꿰뚫고 있어. 걔네들이 중2 올라왔잖아. 아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걔들 막 개기는데 근데 못 알아먹으면 나중에 이제 못 알아들을 때 애가 그게 괴로우니까 뭐 안 들으려고 애를 많이 써요. 왜냐하면 공해거든 걔네들한테. 그래서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이런 수행평가에 이런 기가 막힌 수행평가 모델을 본 거예요. 이게 서든리인데 갑작이라는 단어를. 근데 독특하죠. 뭔가 독특해. 그리고 이 녀석이 또
이런 거 두 개 하면 된다고 이건 고업이야. 위로 올라간다. 이게 하거든. 이게 숙제가 이게 전혀 새로운 스타일이거든. 선생님도 지금 그림 사전이라고 받으셨죠? 종이 여기 안 받으셨네? 이 그림 사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94년도 작품이에요. 94년도에 제가 정말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 생각하기에 무기력한 아이, 어느 정도로 무기력하냐? 수업 시간에 잠도 안 자고 그냥 눈만 감고 한 시간 내내 그리는 담임한테 여쭤봤더니 아 선생님 신경 쓰지 마세요. 600명 중에 597등이에요. 아 올 때까지는 안 뜨시구나. 근데 지나가다 연습장을 만화가 집어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 연구를 한다고 너는 교과서에 나오는 영어 단어를 전부 만화로 그려줄래? 그랬더니 그 다음날로 그려왔어요. 얘네를 바보라고 했던 거예요, 제가. 저는 충격을 받은 거죠. 아, 이런 만화 영재, 이미지 영재를 바보 597등이라고 교사들이 딱 해놨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바로 이 아이 덕분에 이 시기에 오늘 온천까지 온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얘들아 그려 표현해 외지 마. 왜 외워야 돼? 그냥 표현해라. 그랬더니 그러던 어느 날 그 다음에는 또 선생님 저 미대 관련인데 추천서 써주세요. 미대 관련 의미를 추천서를 제가 써줬어요. 이게 영어 숙제 표정 보세요. 그래서 수원대 미대 5명 가는데 추천서 그 뒷면에 보시면 추천서 잘 써줬어요. 5명 가는데. 근데 그렇게 이미지를 하다가 보니 저 숙제를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이거 봐라. 이거는 단어들 그림 사전이라고 하는 것이 호감 단어에 대한 호감을 줄지언정 철자하고 연결은 안 되거든요. 근데 얘는 이걸 보면 의미가 생각나. 그렇죠? 저는 이 작품을 잊지 못해 평생. 그래서 1학년 하반 애들, 중학교 1학년 하반 애들한테 이걸 보여주면서 니네들도 한번 해볼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중1 하반 애들이 이렇게 소리가 나야 되는데 소리 좀 나오는 이게 하반 애들